학이 품고 있는 명당 영천 선원마을. 산 좋고 물 좋은 영천에서 집터 명당지로 회자되는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매화낙지형으로 알려진 매상고택이다. 또 한 곳은 흰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는 인고면 선원마을이다. 그중 선원마을은 조선 인조 때 호수 정세아의 장손인 정올의 1604년에서 1672년 입향의 세거에 온 영천의 대표적인 동족 영일정씨 마을이다. 마을 뒤로 학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선원천과 좌우천이 감아 돈다 산천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경이 사뭇 아름답다. 그래서 이름도 선원이다. 이 평조가 도연명의 무릉도원에 비유해 지은 것이다. 400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이 통했는지 2010년에 농촌진흥청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농촌마을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올해가 입향한 이래 그의 손자 한계 정석달이 강학과 지역사회 교화에 힘썼다. 이후 정석달의 아들 중 장남 중기은 인고면, 삼메리의 매곡마을에 차남 중우은 화북면 자천리로 입향해 세거했다. 그리고 삼남인 정중보가 선원마을에 남아 세거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원마을은 풍수로 백학포란형으로 알려져 있다. 학을 닮은 뒷산이 날개를 펼친 모습이라 붙은 이름이다. 그래서 마을의 구성도 학의 형태에 따라 나뉜다. 학머리에 종가인 연정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107호가 있고 학의 날개에는 일족의 가옥들이 자리에 있다. 학의 꼬리 부분에는 마을 입구 진입 부분에 위치한 정자, 연못 등이 있다. 이에 이번 회는 풍수의 시선에서 학의 마을로 알려진 선원마을과 종가인 연정고택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이 날개를 펼쳐 마을을 감싸고 있는 듯한 선원마을의 지세. 실제로 멀리서 마을을 보면 학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도 같다. 마을 뒷산 가운데에서 출발한 산줄기가 들판을 향해 생동감 있게 뻗어내린다. 그러다가 불현듯 작지만 옹골찬 봉우리 하나를 세운다. 이때 뒷산 봉우리 학산을 학의 등으로 보면 들판에 봉긋한 봉우리는 학의 등에서 목덜미를 길게 뻗어내린 학머리가 된다. 그 학머리에 마을의 종가인 연정고택 정용준 가옥이 있다. 참고로 근래 고속도로가 나면서 학의 등 일대가 훼손되었는데 풍수의 시선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학머리에 있는 연정고택이 마을의 풍수혈 자리가 된다. 그리고 이를 감싸고 돌며 보호하는 산줄기 청룡백호들이 학의 날개가 된다. 학 날개 부위 곳곳에 일족의 가옥들이 자리에 있다. 종가가 마을의 안쪽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일족의 가옥들이 분포해 있다. 이런 배치는 시종마을에서 자연스러운 공간적 위계질서를 만들어낸다. 종가인 큰 집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길이 되어 무의식 속에 권위와 공경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전통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적 구도다. 의문점은 전해지는 풍수 얘기에서 마을 입구 정자와 연못 지점이 학고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 지점은 여느 전통마을 입구, 풍수의 수구와 비슷한 형태를 지닐 뿐이나 학고리에 해당한다는 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학머리에 자리한 연정고택. 한편 선원마을의 형세는 여러 동물 중 왜 하필 학에 비유되었을까? 풍수에서 거론되는 날짐승에는 봉황에서부터 독수리, 매, 꿩, 까치 등 많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를 풍수로 보면 산세의 기세를 따져 독수리니 꿩이니 했겠지만 이곳은 마을에 터잡고 살았던 옛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정석달은 학문은 깊었으나 벼슬을 마다하고 평생 공부에 매진한 인물이다. 그의 아들 정중기는 또 어땠는가? 세속의 영육을 그저 뜬구름으로 여기며 자신만의 유학적 유토피아를 찾아 아예 매곡으로 들어갔다. 그런 인품의 가문이 이곳 산세를 봉황이나 꿩이 아닌 학으로 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고매한 인품에는 우아한 자태의 학이 제격이었던 것이다. 이제 마을의 종가 연정고택을 살펴보자. 연정고택은 현재의 주인 정용준 씨의 8대조가 정일용, 영조 원년 1725에 지은 집으로 본체와 정자로 되어 있다. 앞에서 보면 학 등에서 목덜미를 타고 와 봉긋 세운 학머리에 자리한 고택이 잡힌다. 이때 학머리가 다시 한 마리의 학이 된 것처럼 좌우 날개 청룡백호를 펼치고 고택을 품고 있다. 이처럼 뒤에 봉우리가 좌우 팔을 펼치고
털을 품고 있는 형상은 풍수명당 집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좀 더 풍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솔길을 따라 고택 뒤로 가볼 것을 권한다. 농경지로 일부 제 모습을 잃었지만 학 등에서 항머리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모습이 풍수 용맥 공부의 제격이다. 산에서 내려온 야트막한 능선이 좌우로 물길을 나누며 생동감 있게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다. 한편 고택이 항머리를 중심으로 위치는 청룡 쪽으로 조금, 방향은 백호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다. 그 이유는 계곡물이 오른쪽 백호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배산 임수를 위한 자연스러운 배치다. 경북 청송의 송소고택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고택의 방향이 백호 쪽으로 살짝 틀어진 이유는 앞산도 한몫을 한다. 여름철에는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대문이나 마당에서 보면 반듯한 봉우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건물의 방향을 반듯한 봉우리를 품을 수 있도록 잡은 것이다. 많은 전통 고택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건물에 비해 마당이 너무 넓어 어색하다. 건물 또한 여느 양반집에 비해 많이 낮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고택 오른쪽 북서에 있는 긴 골짜기에 있다. 겨울철이면 골짜기에서 생긴 바람이 고택을 세차게 몰아쳤다. 마당에는 차마 능선이라 하기에 너무 낮은 백호 자락이 있다. 바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건축주는 건물을 땅에 바짝 붙여 나지막하게 만들었다. 마침 뒤에 항머리 봉우리도 높지 않기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당 안쪽 백호 쪽에는 부속 건물을 세워 바람을 막았다. 마당 너머에도 혹 부속 건물이나 일족 가옥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다 없어지고 본체만 덜렁 남아있으니 뭔가 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마당에 나무라도 심는다면 바람도 막고 심리적 허한 느낌도 지우고 여러모로 괜찮겠다.